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네, 두 번째는 강세입니다. 역시 2차 전지와 배터리 안 볼 수 없겠죠? 이슈 열어볼게요.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두 섹터입니다. 먼저 2차 전지부터 보자면요. 캐즘에 지친 업계에는 이제 ESS에 이어서 미래 먹거리로 휴머노이드를 꼽고 있는 상태입니다. 휴머노이드 특성상 고효율 배터리가 반드시 장착돼야 하기 때문인데요. 2차 전지주 오늘 강한 불꽃을 뿜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좀 보니까 사실 2차 전지주 아직 아니에요. 저가 매수하지 마세요라고 하셨거든요. 변화 없으십니까? 직진이죠. 예, 여러분들 맞습니다. 2차 전지 저번 주에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걸 또 제가 혼자 역적이 됐는데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제 삼성 SDI가 강세를 꼈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 SDI가 왜 올랐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의문점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셀 3사 업체 같은 경우는 왜 주가가 지지부진했냐? 일단은 우리나라가 규모의 경제를 뺏겼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막대한 투자 그리고 세제택으로 인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셀 3사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점유율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인데 2차 전지에 대한 업황은 아직 바뀐 게 없어요, 여러분들. 바뀐 게 없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야 이제 피지컬 AI가 왔어. 그러면서 이제 다 잘 될 거야. 다 이제 좋은데 자 중요한 거는 팩트를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피지컬 AI라든가 지금 실제로 산업에 적용되는 로봇들 같은 경우는 매출 이제 제조 원가를 좀 보셔야 돼요. 제조 원가를 보시면은 배터리 이제 구동계 쪽에서 차지하고 있는 디테일한 수치를 좀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좀 적었는데 기계 구동계가 차지하고 있는 게 35%에서 45%입니다. 굉장히 크죠. 이 구동계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은 감속기라든가 액추에이터예요. 이거는 제가 저번 주에 좋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자 그러면 배터리는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냐? 전체 제조 원가 중에서 5에서 10%밖에 차지를 안 합니다. 차지 안 하고 지금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 확대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거기에 무조건 셀 3세 배터리가 탑재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리고 일단은 기대감이 올라간 건 알겠습니다. LG 엔솔 같은 경우는 최근 한 달 동안 수주가 취소된 게 28조 원 가까이가 되죠. 그래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되는데 피지컬 AI라는 게 지금 접목이 되면서 이 매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생긴 거거든요. 네. 예전에 우리나라가 21년도 이제 2차 전지에 열광을 했을 때 그때 같은 경우는 미래 밸류에이션을 끌어다가 주가에 반영을 하니까 우리가 다 같이 열광을 했었는데 지금은 정확히 보면은 그 정도 수치도 아닙니다.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실적에서 로봇 관련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거 퍼센테이지 집계도 안 돼요. 없습니다. 그냥 없고 자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다라고 하면은 각형 배터리가 있고 원통형 배터리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에 탑재되는 거는 각형 배터리고 지금 시제품 피지컬 AI에 탑재되는 거는 원통형 배터리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부정적으로 봐야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전부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저는 조심스러운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피지컬 AI 접목시키면서 구조가 맞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마냥 2차 전지가 지금 다 좋다라는 관점은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은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리튬 가격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가 보통 2차 전지 업황 시그널을 체크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리튬 가격이죠. 근데 리튬 가격 같은 경우는 1월 9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2년 동안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크게 주가에 영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2차 전지 업황은 아직까지도 안 좋아요. 아직까지도 재고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향 배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개선된 건 없는데 단순 기대감에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여러분들이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 괜찮은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기계 구동계 쪽은 저는 아직도 좋게 봅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감속기 쪽 같은 경우는 고정미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되는 구간이 언제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ESS는 말이 됩니다. ESS 같은 경우는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매출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근데 로봇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뭐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실적을 개선시킨다라는 내러티브는 아직은 좀 비약이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도 뭐 로봇 안에서 액추에이터나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집중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2차 전지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대표님은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2차 전지는 항상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꾸준히 많이 드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사실상 시세가 반등세가 나올 수 있었던 게 이제 ESS항 모멘텀 때문이었죠. 그래서 최근에 잇따라 이제 취소가 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3원계 하이엔드 배터리가 잇따라 취소가 된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셀 기업들이 이 LFP 배터리를 본격 양산할 수 있는 시기 자체가 뭐 빠르면 2027년도에서 2028년도부터 LFP 배터리를 본격 양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공백기를 어떻게 채워 나가냐의 싸움이었었는데, 다행히 북미 쪽으로 해서 ESS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매출이 상당 부분 상쇄를 해줄 수 있었던 거였고요. 이제 LFP 배터리가 상용화가 되게 되면 기존에 이제 취소를 했었던 그런 계약들도 다시 재계약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이제 시차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러한 그 조 단위의 계약들이 사실 바로바로 매출로 반영이 됐었던 게 아니라 장기 공급 관점에서 계약이 이루어졌던 거기 때문에 어차피 취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매출로 반영됐었던 게 아니었다라는 점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이 배터리라는 것 자체가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에도 당연히 배터리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로봇 쪽에 들어오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내러티브들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로봇이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배터리를 이제 고사양 배터리를 탑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시간 이제 충전한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게 한 2시간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런 이제 사양이 맞춰지는 그런 이제 배터리를 탑재를 해야지 오랜 장시간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테슬라의 그 옵티머스에 이제 도입이 될 예정인 4680 배터리를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 파일럿 라인에서 지금 양산 중에 있다라는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또 LG전자가 그 액추에이터 악시움도 이제 공개를 하면서 또 이제 공개를 했었던 게 가정용 홈 로봇인 클로에를 또 공개를 하기도 했었죠. 그렇다는 거는 이 가정용 홈 로봇에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배터리가 탑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1인 1 휴대폰을 쓰는 것처럼 나중에 또 1인 1 로봇을 또 쓰는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했을 때 로봇 산업의 성장성은 저는 어마어마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 좀 일찌감치 이런 배터리 쪽도 그런 내러티브 관점에서 미래 성장 먹거리로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투자 시나리오가 좀 써진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그 현대차 그룹의 로보틱스 랩과 지금 로봇 배터리 개발 협력을 또 추진 중이라는 이슈들도 들어오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삼성전자도 계열사가 또 삼성 SDI잖아요. 네. 삼성전자는 이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또 인수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또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면 거기 이제 로봇에도 삼성 SDI의 그 배터리가 또 탑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같이 좀 더 부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에 약간은 좀 답보되어 있었던 그런 이제 악재적인 악재들 있잖아요. 계약 취소 소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이제 로봇 배터리 쪽으로 물타기 희석이 좀 돼버렸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투자라는 거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미래 가치를 더 크게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로봇 종목들이 사실 적자 기업들도 많은데 최근 높은 주가 밸류에이션을 가져간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쪽도 이제는 계속해서 새로운 모멘텀이 떠오르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또 주목해 봐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전기차 캐즘이 지나간다 했을 때는
더 큰 하나의 또 모멘텀으로 주가가 시세를 강하게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2차전지 쪽은 매력도가 높은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기대감을 먹고 사는 쪽도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모멘텀들이 하나씩 더 나오는 구간에서 보셔도 좋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니, 송률 전문가님 네. 생각보다 정직한 모범생 타입이신가 봐요. 네. 실적이 딱 따박따박 찍히는 섹터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실적 찍히는 섹터이기도 하잖아요. 오늘 뭐 삼성전자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메모리 가격 더 올린다라는 썰도 있기는 하던데 지금 구간에서 그럼 반도체 대표 종목 아니라 소부장 쪽으로 봐야 되나요? 일단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덜어온 소부장 쪽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11월 때부터 노래를 좀 불렀거든요. 근데 11월 달 대비했을 때 지금 많이 올랐어요. 한 50% 넘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 비롯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계속 말씀드렸고요.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6개월을 선행을 하는데 일단은 꺾였다라는 시그널이 나와야 됩니다. 아직까지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고 지금 계속해서 좋은 전망만 나오고 있고 실제로 DDR5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거는 파운드리인데 파운드리 점유율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HBM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잘하는 범용 반도체, 뭐 D램, 낸드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반도체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달 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확정 실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관련 밸류체인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사이클 이제 막 진입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끝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시들시들해지려면 시그널이 나와줘야 돼요. 예를 들면은 AI 거품론이 아직까지 안 맞아떨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실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시점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가동률이 증가하면서 같이 실적이 상승할 수 있는 소재 쪽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소켓 쪽도 지금 이제 최근에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기판 같은 경우는 지금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세부 카테고리별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우상향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최소 하반기까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섹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올 하반기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루빈 관련 모멘텀도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최소 못해도 20% 정도 비중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꺾이거나 아니면은 수요가 어느 정도 둔화된다라는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긍정적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재나 소켓 쪽으로 20% 정도 비중을 담아도 좋다라고 좀 팁을 주셨네요. 이제는 좀 오늘 또 실적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실적하면 또 화장품을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네. K뷰티 관련해서 뭐 월마트에서 방안에서 터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지금 구간에서 좀 다시 재접근해봐도 될까요? 화장품 관련주는 사실 지난해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었던 게 이제 APR이었죠. 네. 오늘 APR이 또 최근 3달 정도 뚫어주지 못했었던 전고점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면서 상승세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또 K뷰티 관련주라고 봤을 때 그 해외제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실리콘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 2거래일 정도 연속 상승세를 시연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상반기에 올라갔었던 이제 코스맥스나 내지는 한국 콜마 이런 이제 종목들도 봤을 때 지난 이제 하반기 내내 조정이 또 나왔었던 부분들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억눌려 있었던 내지는 이제 낙폭 조정을 줬었던 화장품 이제 섹터가 아직도 죽지 않았다라는 그런 신호탄 역할을 한 게 오늘 장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화장품 주들도 이미 지금 수출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K뷰티 열풍이 지난해만 국한된 게 아니라 2024년도부터 K뷰티 열풍이 불기 시작해서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이 K뷰티 열풍이 쉽게 꺾이지가 않기 때문에 또 올해까지도 관련 이제 수출 모멘텀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시점에서 실적에 대한 또 부분들도 확인을 해봤더니 나쁘지가 않다. 그리고 올해 앞으로의 그런 컨센이나 가이던스 이런 부분에 대한 주목도가 당연히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 같은 장세에서는 이제 5,000피를 또 기록한 장세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약간 좀 에브리싱 랠리가 나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다수 지금 종목들이 이제 올라오는 와중에 화장품 섹터도 이제 낙폭 과대주로서 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타고 올라온 게 아닌가라고서 보여지긴 하거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장주였던 APR이 드디어 또 시세를 또 뚫고 신고가를 이제 기록해주기 시작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다시금 화장품 종목에 대한 관심도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관심이 또 멀어졌을 때가 또 기회가 되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또 시세의 신호탄 역할을 하는 그런 시기일수록 또 중요하게 또 바라봐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주도주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그런 섹터들도 많지만 이렇게 또 조정을 줬다가 다시금 또 올라와주고 있는 그런 섹터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함에 있어서 다시금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순환매 관점에서 일단은 매력도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주도주로 분류하는 반도체나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이런 이제 섹터에 비해서는 비중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넣기보다는 약간 좀 분산하는 관점에서 조금씩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